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거실과 주방을 잇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다.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항상 나에게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했다. 마치 친딸처럼. 그런데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럼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두는 게 영 마음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였다. 그녀는 큰 며느리와 달리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앙금을 털어내듯 묘한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재산 정리해서 우리도 분가해야지. 이 집도 워낙 낡았고 우리 민준이 결혼하려면 돈 많이 필요할 텐데. 큰아들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아는 따뜻하고 정 많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업가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이들이 왜 모여 앉아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어머니의 재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내 것을 나누어 갖는다는 얘기였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어머니한테는 그냥 좋은 곳으로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하고 그 사이에 집 정리하면 될 거야. 어차피 어머니도 이 집 너무 낡아서 힘들어 하셨잖아. 그들의 대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길 바랐다. 꿈이길, 악몽이길. 하지만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벽의 감촉과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은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내 방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치 그림자처럼. 나는 한지영. 올해로 63이 되는 평범한 아줌마다. 평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본 적 없는 것 같다. 내가 20살 되던 해 나는 부잣집 딸로 시집을 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하지만 남편 김상훈 씨는 결혼 후에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늘 고생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고 오직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살았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남편과 아들들에게 바쳤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남편이 늦은 밤까지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잠 못 이루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들이 아프면 밤새도록 뜬 눈으로 간호했다. 아들들이 자라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나는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평생을 남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자 행복이라고 믿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시작한 보금자리였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이 집에는 내 인생의 모든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고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남편과 함께 마당에 꽃을 심고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던 시간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그리고 나 자신은 그들에게 낡고 버려야 할 짐이 된 모양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남편은 평생을 사업에 매달려 살았다. 그 흔한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본 적도 없었다. 남편은 늘 내게 미안해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신경도 못 쓰고. 나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여보, 나는 괜찮아요. 여보가 나랑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내 곁에 없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혼자 남았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났다.
아들 민준이는 내가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된다며 아예 내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았다. 물론 나야 좋았다. 아들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온 집안은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그들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민준이는 그런 나에게 엄마, 힘들지 이제 그만 쉬어 라고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말이 서운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들의 행복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며느리는 매일 아침 어머니, 오늘은 어떤 반찬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라고 답했지만 며느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을 만들었다. 나는 묵묵히 그 반찬을 먹었다. 나를 위해 배려하는 며느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손주들은 나를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놀고 싶었지만 그들은 나를 피했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다. 내가 가진 재산이었다.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들이, 그리고 내가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니 재산 정리해서 이 집도 워낙 낡았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가족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가 시작된 그날부터 나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아야 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남편을 위해. 나는 그날 밤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결심했다. 내일 아침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의 의지로. 남편이 떠난 후 나의 일상은 거대한 바퀴처럼 굴러갔다. 멈추는 법 없이, 방향을 바꾸는 일 없이, 그저 관성에 이끌려 창밖으로 새벽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시계는 아직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래된 온돌방에 따뜻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다. 고요했다. 모든 것이 잠들어 있었다. 민준이네 가족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죽였다. 그들의 단잠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 고요한 새벽뿐이었다. 주방으로 들어선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호박과 두부를 썰었다.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꿋꿋이 된장찌개를 끓였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이었다. 나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반찬을 만들면서도 그들의 밥상을 차리면서도 내 마음속의 작은 외침을 멈추지 않았다. 새벽 6시. 아침 식탁을 차리고 나면 나는 뜰로 나갔다. 남편이 생전에 가꾸던 작은 정원이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이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그런 남편의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았다. 남편의 손은 늘 거칠고 투박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시든 꽃잎을 땄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국화꽃이었다. 가을이 되면 이 국화꽃들이 노랗게 피어나 온 정원을 가득 채우곤 했다. 남편은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행복해했다. 이제 남편은 없고 꽃들도 시들어 있었다. 나는 그 시든 꽃잎들을 주워 담으며 남편을 떠올렸다. 여보, 나는 당신이 떠나고 나서도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의 마음은 마치 시들어버린 꽃잎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오전 7시. 아이들이 일어났다. 민준이가 거실로 나오며 하품을 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밥 차려 먹으려고 했는데. 민준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피곤함에 지쳐 있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편해. 너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해. 그 말에 민준이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하나둘씩 식탁에 모여들었다. 나는 그들의 밥상을 차려주며 물었다. 오늘 반찬은 입에 맞니? 네, 어머니, 맛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젓가락은 된장찌개를 피해 다른 반찬으로 향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며느리는 내게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민준이와 며느리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어머니, 저희 좀 다녀올게요. 손주들 간식은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며느리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상냥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홀로 남겨졌다. 넓은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거실에 놓인 사진첩을 펼쳤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에 나는 늘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진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사진첩을 덮고 남편의 방으로 향했다. 남편의 방은 남편이 떠난 그날 그대로였다. 남편의 책상 위에는 돋보기가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남편이 즐겨 읽던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남편의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들어 올렸다. 남편은 이 돋보기를 끼고 매일 밤 신문을 읽었다. 나는 그런 남편의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곤 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낡은 지갑, 손때 묻은 만년필,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 나는 그 편지를 들어 올렸다. 남편이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다. 나도 남편을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제는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내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며느리는 내가 며칠간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눈에 띄게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집에 걱정 마시고요. 그 말은 마치 제발 돌아오지 마세요. 라고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속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떠나왔지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머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나는 알고 싶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그들이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행복해할지 나는 보고 싶었다. 밤이 되자 나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그들의 집을 바라봤다. 집 안에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들은 내가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행복은 내가 없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내가 친정에 머물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집에 돌아왔다. 그들이 잠든 새벽 시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며칠 전 내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그들은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향했다. 내 방은 며칠 전과 똑같았다. 내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내 옷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내 방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으로는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그 편지는 내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동시에 내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 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낡은 지갑, 손때 묻은 만년필,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 나는 그 편지를 들어 올렸다. 남편이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다. 나도 남편을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제는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한 그 작은 나무 상자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낡은 지갑, 손때 묻은 만년필,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 나는 그 편지를 들어 올렸다. 남편이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다. 나도 남편을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제는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내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한 그 작은 나무 상자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낡은 지갑, 손때 묻은 만년필,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 나는 그 편지를 들어 올렸다. 남편이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다. 나도 남편을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제는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내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내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나 차려주는 존재, 집안일이나 해주는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상냥하게 말했고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남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은 내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을 간지럽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바다와 함께,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였다.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함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못했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야 저희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 알았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민준이는 내 대답에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다시 말했다.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그들은 나를 찾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 나는 여기서 행복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내 진심을 전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어머니, 제발. 민준아,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면 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살짝 떨렸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묶여 있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그날 이후 민준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다.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나의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이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남편은 내가 그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이제야 남편의 사랑을 이해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했다. 매일 아침 나는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신선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셨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다. 바다는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씻어주는 듯했다.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다. 붓을 들고 하얀 캔버스 앞에 앉으면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꽃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바다를 그렸다. 내가 그린 그림들은 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어둡고 슬픈 색깔들이 줄을 이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밝고 화사한 색깔들로 채워졌다. 나의 그림들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창이 되어주었다.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남편이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차 한 모금에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나는 그 추억을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다. 남편은 내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나는 그 사랑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였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이 나의 곁에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나에게 마지막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의 삶을 사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았다. 따뜻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오늘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이내 붓을 들고 캔버스에 밝은 노란색을 칠했다. 그것은 마치 희망의 색깔 같았다.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함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못했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야 저희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 알았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민준이는 내 대답에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다시 말했다.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그들은 나를 찾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 나는 여기서 행복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내 진심을 전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어머니, 제발, 민준아.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면 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살짝 떨렸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묶여있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그날 이후 민준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다.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나의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이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남편은 내가 그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이제야 남편의 사랑을 이해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